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콩팥병 무얼 먹을까 임상영양사 안오나 우예지입니다. 네, 오늘은 칼륨 과일 편을 좀 공부해 볼 건데요. 제가 오늘도 환자분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과일을 좀 다양하게 갖고 왔는데요. 이 기준, 갖고 온 기준은 또 어떤 기준으로 갖고 오신 건가요? 오늘도 과일 하나당 칼륨 100mg 들어있는 기준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100mg 기준이면은 그럼 칼로리는 다 다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 칼로리는 다 다를 수 있군요. 예, 열량이 다르고 당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시는 경우에는 요 적용하는데 조금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 네. 오늘 다양하게 색깔이 또 다양한 과일을 갖고 왔는데 지난번 시간에 우리 채소 또 얘기했었는데 과일 또한 그 나눠진 게 있어요. 저, 중, 고칼륨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래서 못 먹는 과일 그 다음에 칼륨이 많은 거는 일단은 먹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저칼륨 위주로 과일을 한두 개 정도 드세요라고 하는데 사실 먹고 싶은 과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기준 말고 저중고로 갖고 오신 게 아니라 오늘 100mg로 갖고 오셨거든요. 이렇게 먹었을 때 우리가 뭔가 좋은 점이 있나요? 일단 많이 알려진 저, 중, 고칼륨으로 나누는 기준은 50칼로리가 되는 과일 양을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칼륨으로 분류된 과일은 이제 먹을 수 없는 과일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토마토 같은 게 고칼륨 과일인데 토마토 건강식으로 좋아하시잖아요. 드시고 싶으시죠? 네, 먹고 싶은데 고칼륨이라고 해가지고 네. 당뇨 있을 때는 먹게 하더니만 또 콩팥 나빠졌으니까 이제 또 드시지 말라 그러고 먹지 말라 그러고 네. 근데 먹고 싶었는데 그렇죠. 그걸 얼마나 어떻게 하면 좀 드실 수 있을까 아니라 먹는 것이 주는 즐거움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과일이 주는 즐거움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래도 드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풍요로운 식사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 조금 고민을 하다가 생각한 방법이에요. 아, 그렇군요. 근데 잠깐 드신 데서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방울토마토 5알이 칼륨이 100mg 들어있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드시고도 만족하신다 하면 한 번에 방울토마토 5알 정도는 드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선생님 그 하루에 과일을 100mg을 몇 번을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앞서서도 칼륨 조절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소변 양이 줄어서 고칼륨 혈증 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제한을 좀 엄격히 하셔야 된다 말씀드렸는데요. 그 제한이 되는 하루 2000mg 이하 섭취 중에 간식으로 허용된 거는 한 400~500mg 정도면 무리가 없지 않을까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유를 드신다 그러면 우유 반잔에도 칼륨이 100mg 정도 들어있으니까요. 과일로는 한 300mg 정도 드시면 될 것 같아요. 300mg 뭐 100에서 300 정도 사이로 네네. 먹으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그 100에서 300mg을 먹는다 의미는 여기 지금 저희가 갖고 온 거를 한 번 내지 3번 정도 먹을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네요. 네. 식사하시고 한꺼번에 바로 드시지 마시고요. 뭐 혈당이 조절이 잘 안 되시는 경우에 특히나 식사 2시간 후에 요건 한 번 드실 양 이렇게 해서 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나눠서 간식으로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이거 제 환자분들이 투석하시는 분들이 변비가 좀 있어가지고 키위가 변비 해소에 좋다고 해서 매일 투석하실 때마다 한 개씩 드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고칼륨이니까 네. 키위는 먹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옆에 분들은. 근데 양을 알고서 드시면 네, 드실 수 있는 거죠. 대신 한 개는 너무 많으시고요. 요게 반 개 조금 안 되거든요. 그 정도 맞춰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아까 전에 한 3배 정도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한 개 하고는 키위 반 개 정도인데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거랑 300을 아침에 그리고 나눠서 좀 먹는 거랑 좀 차이가 있을까요? 끼니마다 좀 골고루 나눠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 콩팥이 노폐물 걸러주는 일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고기, 그 다음에 이런 칼륨이나 이런 모든 영양소를 끼니마다 비슷한 양을 골고루 드시는 게 가장 포인트네요. 좋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오늘 여기 과일 다 갖고 왔는데 과일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딸기 있는데요. 3개예요. 네. 이게 또 중칼륨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100mg으로 하면은 또 이게 저칼륨이 되는 거죠. 그렇죠. 3개 드시면 네. 그러면은 요거를 내가 만약에 아침에 한 번 먹으면 100mg,
점심에 또 한 번 3개 먹으면은 또 200, 그다음 저녁까지 가면 300mg, 하루 그래서 300mg 정도 네. 이렇게 해서 300. 폴리페놀 같은 것도 그렇죠. 있고 네. 다양한 저희 항산화제 하는 역할도 네. 세포를 건강하게 해주는 역할이 주로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놓치고 가기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과 요 정도나 되네요. 꽤 많은데요? 사과는 대표적인 저칼륨 과일이고요. 이 정도의 칼로리도 50칼로리 정도고 칼륨도 100mg이니까 제일 교과서적으로 정답이 되는 과일이기는 해요. 선생님 여기 네. 껍질 좀 까면은 칼륨 또 얘도 낮아지나요? 그렇죠. 껍질은 벗겨서 드시는 게 좋겠죠. 네. 혹시 갈아 먹으면 어떨까요? 갈아서 드시면 비타민도 파괴되고요. 많이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 반개 가지고는 절대 뭐 한 컵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양을 넣게 되고 당류가 이렇게 농축되면서 혈당 관리에도 오를 수가 있어요. 치아 안 좋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썰어서 다져서 좀 잘게 저며서 먹어도 드셔도 돼요. 그때 숟가락으로 긁어서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레몬 생각보다 여기 앞뒤 귀동 정도 하니까 거의 1개거든요. 레몬 네. 1개. 근데 레몬은 먹을 일이 없어요. 레몬만. 신거 좋아하시는 거는 분이면 이렇게 드셔도 되는데요. 네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레모네이드 아니면 레모네이드? 레몬차 이런 거 아. 절여놨다가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레몬차, 레몬청 같은 거 해놨다가 따뜻하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포도가 한 5알 정도 되거든요. 이건 거봉이어서 이 정도인 거고 또 포도알 좀 작은 거면 더 많이 먹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군요. 포도는 이 정도 되고요. 깜짝 놀란 게 여러분 블루베리 양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잘못된 줄 알고 제가 다시 성분 분석표를 또 돌려봤거든요. 근데 이 정도 양이 맞더라고요. 블루베리 거의 한 꽉 정도 다 담은 거거든요. 이렇게 많은 양 이거 계산 선생님도 해보신 거죠? 150g이고요. 열량은 한 70칼로리 정도 나가니까 다른 사과 뭐 일단이보다 조금 열량이 많기는 하는데요. 칼륨이 적고 포만감을 줄 수 있어서 이거 과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우유별로 요거트 챙겨 드시는 분 그 위에다가 살짝 이렇게 얹어서 드시면 더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게 드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몽이에요. 자몽은 한 요 정도만한 크기 정도 되거든요. 오렌지랑 조금 비교하면 오렌지보다는 조금 작은 양이기는 한데 드실 수 있는 거죠. 한 60g 정도? 오렌지도 이거 고칼륨 못 먹게 하는 과일인데 작은 거 1개 정도는 드실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작은 거 1개 이렇게. 이거는 또 자몽도 레몬처럼 자몽청 같은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뇨에 있으신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만 당뇨 없으신 분들은 자몽청 같은 거 해서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통조림이거든요. 이 통조림 과일은 먹어도 되나요? 그렇죠. 통조림은 그냥 파인애플이랑 이렇게 썰어있는 모양이 달라서 그런데요. 생 파인애플보다 더 많은 양을 드실 수가 있어요. 통조림 시럽에 담그면서 시럽 안에 칼륨이 녹아서 배출돼 버렸기 때문에 시럽은 따라버리고 건더기만 건져 드신다 그러면 더 좋은 선택이 되실 수 있죠. 그러면은 또 다른 통조림도 마찬가지일까요? 그렇죠. 황도라든지 뭐 깐포도. 황도백도 제가 칼륨량 이게 궁금해서 또 찾아봤는데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한 3개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반 잘라진 거 3개요. 그리고 하나 여기 좀 빠뜨려졌는데요. 바나나 굉장히 작네요. 이게 고칼륨이다 보니까 100mg으로 맞춰서 갖고 오다 보니까는 요 정도 크기인데 그래도 1개 정도는 저희가 먹으면 150mg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먹을 수는 있는 거네요. 드실 수 있지만 굉장히 적은 양이라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적은 양. 그만큼 칼륨이 많다는 거군요. 이게. 그리고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선생님이라면 과일 잼을 먹는다. 그럼 어떤 잼을 고르실 것 같아요? 일단은 잼하면 겁이 나잖아요. 왜냐하면 과일을 농축해서 이거를 응어리 져놨는데 칼륨 함량이 되게 높을 것 같은데 사실 또 이게 제조 과정에서 칼륨 함량이 많이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가 먹을 수 있는 게 딸기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사과도 있고 하잖아요. 생각보다 칼륨 함량이 높지 않은 게 또 잼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낮은 거는 사실 블루베리 잼이에요. 그래서 블루베리 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잼을 고른다면 여긴 없지만 마말레이드 잼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과잼이라든지 딸기잼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네. 오늘 재밌는 거 과일 통해서 배워봤는데요. 예전에 이제 못 먹을 것 같았던 과일도 양을 조절해서 먹으면은 칼륨 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과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식탁이 더 풍성해진 것 같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너무 겁내고 못 드신다 생각하시거나 포기하고 뭐 아무렇게나 먹어야지 하지 마시고요. 잘 선택하셔서 건강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